네, 조국 사무실 압수수색. 이게 오늘 큰 타이틀입니다. 자, 김민지 기자. 어제 검찰이 조 전 장관의 근데 어디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거죠? 네, 바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을 비롯해서 이제 서울대 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이 처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조 전 장관 현재 일터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조국 연구실 또 공익인권법센터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여기를 압수수색한 이유는 아무래도 조국 전 장관의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돼서였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검찰이 이곳에서 조국 전 장관의 PC, 하드디스크 등 온갖 자료를 확보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조 전 장관이요. 과거에 이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다른 때와 달리 유독 이 의혹에 관련해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참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때 발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오늘 보도는 정말 악의적입니다. 공인으로서 여러 과장 보도를 감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참기가 어렵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조국 전 장관이 몸담고 있는 서울대 학교의 그 교수 연구실을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다는 건데요. 이게 이제 의미심장한 것은 이런 거잖아요. 그동안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 중에 큰 줄기 하나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아들, 딸이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증명서를 받았는데 그것들이 허위 아닙니까? 이런 의혹 아니었겠어요? 조국 딸은 2009년에 이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고요. 그 이후에 고려대학교에서 합격을 하잖아요. 그 대입 과정에 활용했다. 두 번째,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은 2017년에 인턴 증명서를 받아요. 근데 또 하나 조 전 장관 아들은 이 대목에서 논란이 됐던 거 기억하세요? 2013년이었던가요? 인턴 증명서를 받기 전에 인턴 예정 증명서라는 걸 또 추가로 받았죠. 어쨌든 2017년에 받아서 연세대 정치대학원 입학 과정에 활용이 됐다 이런 건데요. 자, 조 부장, 네. 상당히 이제 검찰이 이제 조 전 장관을 직접 정조준하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두 자녀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종의 학력 위조 의혹이죠. 그런 것이죠. 네, 여기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을 정조준했다. 허허.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이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경우에도 혐의가 특정되고 어느 정도 소명돼야 되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미 수사가 지금 2달 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서야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 그렇다면 과연 이 서울대 연구실에 조국 전 장관의 컴퓨터에 하드디스크가 과연 온전히 남아있을까? 그러니까요. 네. 그게 참 그래서 물음표네요. 왜 지금까지 70여 차례의 압수수색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제서야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을까? 이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여러 정황이 이 인턴 증명서, 인턴 예정 증명서가 조국 전 장관이 직접 작성했다. 이런 의혹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랬죠. 그리고 9월 20일 공익인권센터장이었던 한인섭 교수를 소환해서 검찰이 조사했을 때 한 교수는 일관되게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여러 가지로 조국 전 장관이 직접 작성했다. 이런 의혹이 이거는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공익인권법센터 이제 자녀들의 허위 인턴과 관련된 논란은 계속돼 왔던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그동안 김민지 기자, 이 조 전 장관이 출기차게 이 논란과 관련해서 어떻게 얘기해 왔었죠? 네, 부인해 왔었죠. 사실 이게 쉽게 말하면 조 전 장관의 일터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관여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여러 군데에서 계속 나왔었습니다. 이 때문에 단호하게 반박을 했고 야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그렇습니까? 청문회 당시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 인턴을 했다고 증명서를 발급받았지요. 제가 관여한 바 없습니다. 본인이 서울대학교 당시 교수였기 때문에 본인의 영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전혀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어떻게 된 자, 그러면 이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조 전 장관 아들과 딸의 허위 인턴과 관련된 이 의혹과 관련해서요. 바로 이런 거잖아요. 핵심은 그러면 이 조국이라는 사람이 그 허위 인턴 서류가 발급되는 과정에 관여했을까 이 부분인데 8월 27일 날 조국 자택을 압수수색을 하죠. 검찰이. 그때 그 자택에 있던 조국 PC를 확보합니다. 근데 검찰이 자 한번 볼까요? PC를 쭉 보다 보니까 이 자택 PC 안에서 뜻밖의 무언가가 나와요. 뭐가 나왔냐? 조 전 장관의 딸과 그리고 다들 기억하시죠?
조 전 장관 딸 그 단국대 의대 그 논문에 제1저자로 올려줬던 그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 아들의 인턴 증명서 파일이 떡하니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검찰 입장에서는 아니 당시에 저 발급 권한도 없었던 왜 조국이라는 사람의 자택 PC에서 저게 나왔지? 뭐 이런 부분 아니겠어요? 이런 거죠. 예컨대 제가 서울대 총장님한테 표창장을 받았는데 제 PC에 봤더니만 그 표창장에 파일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는 것이죠. 예. 그 서울대와 관련되는 인턴과 관련되어 있는 이 그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 예정 증명서 내지 인턴 증명서라고 하면은 서울대 인권법센터에 있는 그 센터장의 컴퓨터 아하. 내지는 그 사무실에 그 원본이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다른 것보다도 특히 이제 그 부인인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에 11개의 영장기재 범죄 사실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많은 것 같은 경우에는 같이 했다는 그런 공범의 의혹이 있지만 이번 서울대 인턴 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건보다 이른바 이 조국 교수의 영역, 한마디로 서울대 로스쿨 교수의 영역에서 발생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케이스보다도 조국 장관이 직접 관련성을 사람들이 합리적 의심을 세우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더불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압수수색했는데 그 파일 자체가 다른 데도 아니고 학교에 있는 연구실에 있는 PC도 아니고 집에 있는 자택 PC에서 발견됐다는 점에서 예.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요청을 했는데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번에 그 중앙덕 그 한국당 의원이 인사청문회에서 물어보니까 나는 이거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다른 것도 아닌 조국 교수의 연구실에 발부했다는 것은 법원이 봤을 때도 뭔가 범죄와의 연관성이 일정 부분 소명됐다라는 것을 아하. 보여준 것이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는 다른 것이 아니고 결국 그 조 전 장관이 지금 현재 피의자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이번 영장 발부를 계기로 해서 검찰은 실질적으로 조국 전 장관을 피의자로 사실상 아하. 입건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것도 나름대로 법적 지위가 바뀌었다는 것도 미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에요. 시청자 여러분, 검찰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백그라운드 브리핑이라는 걸 가졌습니다. 여기에서요, 나온 얘기인데요. 좀 주시죠. 이번에는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얘기를 좀 해볼까요? 자, 조금 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따끈따끈한 검찰발 뉴스입니다. 조국 동생이 얼마 전에 구속이 됐죠.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됐다가 두 번째는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지금 구치소에 있어요. 구속이 돼서. 검찰 조사에 상당히 비협조적인 거 아니냐. 이런 걸 읽을 수 있는 검찰 관계자의 워딩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난달 31일 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세 차례 조사를 했는데요. 이 조국 동생이 모두 건강 이유로 조사를 중단을 요청했어요. 나 아파서 조사 못 받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단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 관계자가 좀 전에 기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이고 조국 동생 조사 시간을 우리가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그런 얘기 했겠어요? 자,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검찰 관계자가. 오늘은요. 건강을 이유로 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도 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우리 박진영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조국 동생의 검찰 조사의 저 비협조적인 모습 좀 보기에 썩 좋아 보이지 않는데 우리 박 대변인께서 좀 어떻게 보세요?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당연히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반대로 역으로 생각하면은 이런 상황들도 사실은 검찰의 일입니다. 아하. 검찰이 불출석한다고 해서 수사를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검찰의 일로서 좀 불도도든지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 앞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인턴 서류 문제인데요. 인턴. 예, 이걸 단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결재권자가 아니고 저희가 요즘은 신청을 할 때도 온라인으로 다운을 받아서 신청을 합니다. 그 서류가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단정하는 것보다는 좀 더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게 답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네, 우선 다시 여보자? 조국 전 장관 동생으로 돌아와서요. 조금 전에 컴퓨터 그래픽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자, 다시 주세요. 네, 결론적으로 이 얘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특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저 있습니다. 특혜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허허. 예. 왜냐하면 자 지난달 그러니까 10월 31일 날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11월 6일 현재까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고 않고 있습니다. 예. 이 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피의자는요. 이미 구속된 것 자체가 강제 구인할 수 있는 권한이 검찰에 부여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건강상의 이유를 이야기를 하더라도 일단 검사실로 와야 돼요. 아하. 그리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거는 조사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조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런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을 안 한다? 오늘. 저 이거 처음 봤어요. 오늘 경우. 그리고 지금까지 건강 상태를 이유로 조사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졌다? 자, 그렇다면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 때 검사장 출신의 민정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몸이 아프니 제발 몇 시간만 미뤄서 좀 출석하겠다. 이랬는데도 강제 구인이 됐어요. 강제 구인이 네, 됐다. 이게 특혜가 되지 않으려면 검찰에서 앞으로 모든 구속된 피의자들에게 똑같이 이런 규칙을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러이러해서 검찰이 조사 규칙을 바꿨다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말 그대로 형 찬스를 쓰고 있는 거예요. 조국 동생이 그렇습니다. 형 찬스를 쓰고 있는 예. 것이다. 법무부 하하. 장관을 지낸 조국이라는 형이 아니라면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또 정경심 교수의 경우에도 조사 계속 중단되고 있잖아요. 또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불체포 상태, 불구속 상태의 피의자가 뭐와 다르죠? 구속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하려면. 규칙을 바꿨다고 설명하지 않는 한 이거는 특혜 시비가 끊일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검찰 브리핑 내용 좀 짚어드렸고요. 이제 이번에는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로 화제를 조금 이제 옮겨보겠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이게 지금 장관 거론되자 차명 주식 동생 집으로 이게 타이틀인 것 같은데 무슨 내용입니까? 네, 정경심 교수가요, 남편인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재직 당시에 WFM 주식을 12만 주를 차명으로 매입해서 그것을 동생 집에 보관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게 원래는 본인은 갖고 있던 것도 있었는데 이거를 동생 집으로 옮기던 시기가 새로 알려진 겁니다. 아, 그래요? 지난 6월에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거론되던 당시에 그렇게 하마평에 오르자 자택에 보관하던 주식 7만 주를 마저 동생 집으로 옮겼다. 이런 내용의 이제 진술이 검찰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최진영 변호사님. 우리가 이제 모든 건 이제 합리적 의심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2018년 1월에 정경심 교수가 12만 주 WFM을 시가보다 2억 4천 싸게 한 6억 원 정도에 사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본인 5만 주는 내가 갖고 있고 5만 주는 동생 집에 보관하고 있고 그 가운데 7만 주는 자기 집에 가지고 있다가 남편이 장관 하마평에 오르니까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7만 주마저도 동생 집에 이렇게 숨겼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조 장관이 장관의 하마평에 올랐던 것이 올 6월 말 7월 초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 조 장관의 동생의 진술에 따르면은 그렇게 그 자기 형님이자 조국 장관이 하마평에 오르니까 혹여나 하는 생각에 조 장관이 집에 보관하고 있던 7만 주 가량의 주식 실물을 이 동생 집에 옮겨놨다는 것이죠. 아하. 사실 이 5만 원권으로 한다고 하면은 100장이면은 요 휴대폰 하나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주식 7만 주라고 한다고 하면은 A4 용지 박스로 가득 될 정도로 굉장히 양이 많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관을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과연 그것을 집에 있었던 다른 가족들이 그것을 몰랐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추론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공교롭게도 다른 때도 아니고 조국 전 장관이 장관의 하마평에 오를 무렵에 그것을 혹시나 싶어서 집에서 있다가 동생 집으로 옮겼다는 점. 7만 주를 동생 집에 그렇죠. 줬다는 더불어서 그 무렵에 또 뭐가 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이 그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WFM의 영어 관련되는 고문으로 있다가 그 6월 말까지만 고문료를 딱 받다가 더 이상 안 받았던 거예요. 아하. 공교롭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인 그 조 수석이 조 장관에 임명될 수 있다는 것을 하니까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공교롭게도 그때 주식 실물도 동생한테 옮기고 관련되는 그 자기가 투자했던 관련되는 업체에 이 돈도 받아오다가 그때부터 딱 끊었는 그런 관계라고 한다고 하면은 과연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던 남편인 조국 교수가 그러니까요. 그와 같은 것을 전혀 몰랐던가 그 부분을 이제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자, 최진영 변호사께서 물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그 부분 이제 한 걸음 들어갈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김민지 기자. 네. 어쨌든 이런 뭐 여러 가지 차명 투자 의혹과 관련해서 조국이라는 분은 어떻게 얘기해 왔습니까? 조국 전 장관이요, 이 차명 투자 의혹과 관련해서 처음에 질문을 받을 때는 그런 사실 전혀 몰랐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투자는 했지만 투자처를 모른다고 했다가 각종 의혹들이 쏟아지니까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변화되는 모습들을 발언으로 모아봤습니다. 사모펀드 관련해서 그 차명 투자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저는 뭐 듣도 보도 못한 얘기입니다. 제 처가 투자를 했지만 그 펀드 회사가 어디에 무슨 투자를 했는지 자체는 일절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고, 아내분이 WFM 주식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계셨나요? 자, 최진영 변호사께서 좀 더 궁금하다 했던 부분, 바로 이거죠. 그러면 조국은 이런 과정을 알고 있었을까? 이 부분이 핵심 아니겠어요? 그러면 의심이 가는 두목은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요. 정경심이라는 사람이 문제의 WFM 12만 주를 차명으로 주식을 사는 날, 조국 전 장관은 청와대 경내에 있는 ATM기에서 뭐 했습니까? 5천만 원 보냈죠? 보인 계좌로. 자, 두 번째. 남편이 장관이 막 거론되니까 지금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7만 주, 그거를 동생 집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7만 주를. 그러면 그 옮길 때요. 혹시 남편인 조국이라는 사람과 상의하지 않았을까요? 남편이 하마평에 오를 때 옮겼다는 건데 상의하지 않았을까? 검찰에 따라서 이거는 조국 전 장관도 이런 불법적인 뭔가 주식 매입 이 과정을 조국도 알고 있었을 거야.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건데요. 좀 너무 무리한 판단일까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제 공직자윤리법의 핵심이 배우자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인지했느냐 못했느냐에서 결정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인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요즘 그 종이 주식 그 7만 주, 8만 주 들고 옮기는 어설픈 이런 범죄 행위하는 사람이 참 이 선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점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예. 계좌 추적되고요. 그러면은 차명 계좌도 다 확인이 됩니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 종이 주식 가지고 이것을 조국 장관이 인지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아하. 한편으로 이 조국 장관이 5천만 원을 송금을 했는데 이 내용에서 조국 장관이 인지를 하고 송금을 했느냐 이 부분은 중요하게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계좌 추적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사실은 휴대폰 통화를 확인을 해야만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저희가 ATM에서 돈이 빠져나갔다 이것만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특히 그 저희 같은 이 경상도 남자들은 이 돈 돌아가는 걸 전혀 모릅니다. 예. 근데 대신에 물론 그럴 수 너무 일반화시키신 것 같아요. 예, 물론 알겠습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예. 저는 사실 돈을 10,000원 보낼 때도 그 돈의 명목을 다 씁니다. 그런데 업무 과정에 있으면서 청와대 경내에서 ATM기를 통해서 600만 원씩 수회를 거쳐서 5천만 원을 보냈는데 그 돈에 대한 해명을 못할까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국 장관은 아무 말을 또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 그 주식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전자주식이 발행될 뿐인 것이지 실물을 가진 케이스는 거의 없죠. 그리고 돈의 흐름을 쫙 해서 결국 그 오촌 조카의 부인 명의로 돈을 보낸 다음에 이 주식을 샀고 그 주식을 해놓고는 돈을 그 주식을 본인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혹시나 돈을 보내는 이 실질적으로 돈을 명의로 샀는 사람이 이거 주식 내 거라라고 하면은 아하. 결국 자기 주식 다 잃어버리는 것이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실물을 발행해서 자기가 정말 보급을처럼 가지고 있었지 않느냐. 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자, 조금 전에 제가 검찰이 기자들 상대로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가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알려지는 내용이 또 검찰 관계자 입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검찰이 조국 부부의 계좌를 들여다보고 있답니다.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처음 접하시는 소식이죠. 검찰 관계자가 조금 전에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조국, 정경심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계좌를 들여다보고 있다. 뭐 그런 얘기죠. 사실 정경심 교수 계좌를 일부 들여다보고 있다는 뉴스는 전해진 바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번 논란의 가장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조국 전 장관의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이 내용은 처음으로 확인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국 휴대전화,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현재까지 압수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조 부장 한 말씀 하시죠. 네, 저는 계속해서 이 법원의 태도가 굉장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네, 조금 전에 박진영 대변인도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조국 전 장관이 과연 이 5천만 원 송금 등에 대해서 알았느냐를 알려면 바로 휴대전화 들여다보는 수밖에 없다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휴대전화
압수수색 안 됐다는 거예요. 법원이 기각했다면서요. 법원이. 그리고 예. 정경심 씨의 계좌 추적이 이루어진 거는 월요일부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어서 이제는 조국 전 장관 명의의 계좌에 대해서 직접적인 압수수색, 계좌 추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새로운 속보입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그 조국 전 장관의 5천만 원 부분인데요. 자, 조국 전 장관이 2018년 1월에 청와대 경내에 있는 은행도 아니고 자동 입출금기에서 ATM 기. 아주 어렵게 600만 원씩을 쪼개서 여러 차례 5천만 원을 송금을 합니다. 부인에게. 그리고 이 부인의 계좌에서 그러니까 송금된 돈이 들어있는 이 계좌를 통해서 문제의 12만 주를 사요. 그렇다면 이거는 상식적 차원에서도 몰랐다. 우연이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예. 우연이 너무 많이 겹치잖아요. 우연이 너무 많이 겹친다. 7만 주, 주식 7만 주면 A4용지 이 복사지 한 상자 분량 정도 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쉬울 텐데 예. 이거를 과연 같이 사는 부부가 몰랐다? 몰랐다. 같이 살지 않으면 아마 몰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두 분이 같이 경상도 출신 남자분인데 두 분이 너무 지금 얘기가 달라서 제가 굉장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특정 지역 얘기는 뭐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자, 다시 이제 본론으로 와서요. 자, 좀 전에 이제 백그라운드 그 브리핑 내용 전해드렸고요. 자, 김민지 기자. 요즘에 조국 전 장관의 지지자들이 정경심 교수를 향해서 무언가 행동에 나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정경심 교수에게 응원의 손편지를 보내자 이건 또 무슨 온라인 얘기예요? 커뮤니티를 통해서 독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의 가족들에게 뭐 위안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아니지만 뭐 또 핵심적인 내용은 구치소 주소하고 수인 번호 같은 것도 함께 공개를 하면서 이런 편지를 독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제 언론에 그동안 수인 번호 등이 노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들이 알려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경심 교수에게뿐만 아니라 조국 전 장관에게도 응원을 보내자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지 집회에서도 이런 손편지가 낭독이 되기도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을 향한 편지 낭독되는 장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국 장관님, 정경심 교수님, 따님, 아드님, 여러분들께 편지가 왔는데 누가 편지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조국 장관님께 드리는 편지. 우리가 조국이다. 다시는 사랑하는 사람을 거리에서, 광장에서, 버스에서 조국 당신을 부르며 당신이 되어갑니다. 울지 않겠습니다. 지지 않겠습니다.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안에 조국이 있어 더 굳건해지리라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조국님. 함께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조국 지지자들이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경심 교수에게 손편지를 전달하겠다는 건데 이것에 대한 응답 차원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정경심 교수가 지난달 14일 날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그대에게,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적은 이후에 박노해 시인의 시, 다들 굉장히 유명한 시죠? 동그란 길로 가다. 그 시를 쭉 적고요. 맨 마지막에는 감사했습니다라고 끝을 맺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응답 차원에서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이 정경심 교수에게 손편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요. 박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뭐 어떻게 보세요? 손편지 전달? 조국 장관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면 가족들에게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아하. 예, 조국 장관을 장관에 임명한 것은 사실은 검찰 개혁의 의지 때문에 했던 거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검찰이 어쨌든 간에 인지수사와 별건 수사 수없이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TM기에서 돈이 인출됐는지 개인 정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나갔겠습니까? 검찰 쪽에서 수사를 하다가 언론 쪽에 흘린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조국 장관이 지금 가족이 완전 파탄나는 상황에 이르렀단 말입니다. 물론 그것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 젊은 층들에게 좌절감을 줬다는 이런 부분들도 반성은 충분히 해야 됩니다만은 역으로 보자면 한 가족이 이렇게 파탄이 됐다는 아쉬움 때문에 그 지지자들이 이런 손편지를 보내서 위로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이 가족분들 때문에 나라가 두 쪽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그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인사청문회 그리고 그 한 주쯤 전인 언론 브리핑, 하루 종일 브리핑을 통해서 뭐라고 했죠? 본인은 무고하다. 그래서 검찰 수사가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나가지고 조사를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협조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심판인지 지금 같은 경우에 검찰 수사가 계속되어 오는데 조국 장관은 어디 갔는지 아직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뭐 그 헌법에 보장된 피의자로서의 어떤 그 방어권은 충분히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분명히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주위의 분들 설득해서라도 나의 무고함을 밝혀달라고 하는 보다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물론 이렇게 그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사실, 지금 조국 그 전 장관의 가족들이 3분이 벌써 구속됐습니다. 아하. 그것은 단순한 검찰이 지나친 수사가 아니고 검찰이 조사했는 것을 법원이 사실상 1차적으로 승인했다는 그런 점도 한 번 더 염두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조국 장관. 우선요. 예. 이 위문 편지하면 저도 써봤어요. 위문 편지. 네, 어릴 때 군인 아저씨께. 네.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구치소에 예. 있는 분에게 위문 편지를 쓴다. 그러면 그 대상자는 아마도 양심수라든지 독립운동하다가 구속된 분. 이런 분이면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민농단 사건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사건의 주역에 대해서 손편지 전달 운동을 벌인다? 이게 과연 상식에 부합하는 일입니까? 허허.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되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수인 번호까지 겉봉투에 적혀져 있다. 수인 번호? 예. 이게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이 구치소로 가는 편지는 수감자 이름을 쓰면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수인 번호는 그럼 왜 알려지느냐? 조금 전에 김민지 기자가 설명한 대로 조국 전 장관 부인의 변호인들이 지지자들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수인 번호를 외부에 공개가 되는 거예요. 3으로 시작하더군요. 예. 그렇다면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국민들이 상식을 가지고 두 쪽으로 쪼개져 가지고 나라가 두동강이 났다는 비판이 많은데 예. 이것을 부추긴다라는 그런 비판을 더 떨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제를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아니면은 정 그렇게 답답하다면 이 검찰 수사를 지켜봐 달라라는 그런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죠. 예, 참 알겠습니다. 답답합니다. 변호인들이 수인 번호를 알려줬다는 거는 뭐 우리가 뭐 확인된 건 그렇습니다. 아니니까 예, 예. 뭐 그럴 가능성이 높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